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KTX 원장 김민준입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부터 내년도 중등부 고등 과정에 대해서 선행 학습에 대해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머니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은 중학생도 있고 그리고 초등학생도 있고 그죠?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이 발표하는데 지금 중3 올라가는 학생들 말고 지금 현재 중2 조금 있다가 기말고사 준비하게 될 중2 말고는 이제 뭐 교육 과정이 바뀐다 이런 말이 많아요. 근데 그런데 전혀 현혹될 필요는 없고요. 뭐 고교 학점대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수학처럼 현혹되게 치고 그래서 절대 수학에 대해서 배신은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머님들은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으니까 어머님들은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수학 실력을 높일까 하나에 초점을 맞추시고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의 순서는요.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하신 건 뭐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선생님이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설명회를 순서는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을 직접 담당하게 되실 수3부터 미적까지 다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을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와가지고 뭐를 할 거냐면 이제 수학에서 입시가 우리 인생에서 수학이 왜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같이 입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순서는 제일 먼저 이영주 선생님, 그 다음에 유진선 선생님, 그 다음에 정성욱 선생님, 그 다음에 김홍희 선생님, 그리고 끝으로 제가 와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영주 선생님부터 자기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중학교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지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이영주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이픽스 강사 이영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잠시 제 수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의 특징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네 가지 그냥 핵심적인 단어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반복. 제가 수업하는 제일 중요한 게 반복.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 과제 체크. 이거 빨간색 이거 포인트 없어요. 두 번째는 매일매일 조금씩 과제를 해야 된다. 매일매일 과제 체크가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개념 노트. 자기 개념 노트. 그러니까 책이 선택이 아니라 자기가 작성하는 노트. 네 번째가 이제 원데이 올키 되어 써놨죠. 그래서 원 데이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원 위크까지. 그래서 그 주에 주어진 과제나 주어진 해당량은 반드시 그 주까지는 마무리를 시킨다. 라는 게 제 수업의 특징입니다. 반복, 체크, 자기개념 노트, 사례에서 같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학교 때 하는 공부는 훈련이고 반복이에요. 반복이고 고등학교 때 하는 공부는 전략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습관에 의해서 고등학교 때 이제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공부 때 제가 이제 중학교 애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습관이라는 거를 저는 알았어요. 습관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고등학교 진학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고 보통 학원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 상담할 때 이 학생은 머리는 좋은데 조금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는 사실 욕을 하는 거거든요. 머리는 좋은데 아이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학생은 조금 성적은 안 나오지만 굉장히 성실하고 자기 할 일을 잘한다. 이게 칭찬하는 겁니다.
그 고등학교 수학이 난이도나 어쨌든 그 한계성은 명백해요. 이게 사법 코스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어느 고등학생이 이건 전부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공부를 잘할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안 되는 이유는 중학교 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습관이에요. 습관. 그리고 반복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반복.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이고. 네. 제가 이제 한 학생을 봤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느끼는 게 많았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저는 고등부 수업을 굉장히 오래 많이 했어요. 하고 고등학교 3학년들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딘가 망가져 있는 아이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필기가 안 된다든지, 그리고 숙제를 한꺼번에 다 해버린다든지,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 한다든지, 너무 때린다든지, 그런 게 다 보니까 한 학생에서 제가 느꼈는데 중학교 때 그게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머니들하고 아버지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합니다. 잘하고 말도 잘 듣고 하라는 거 다 하고, 근데 그 학생이 처음에 그러다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망가지는 원인은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게임을 좀 많이 하고 핸드폰을 좀 많이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망가지고 미디어에 노출되다 보니까 습관이 조금씩 망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조금씩 졸기 시작하고, 조금 더 지나니까 멍을 때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게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가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그런 좀 약간 어딘가 조금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오히려 더 초등학생처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더 초등학생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 반복하는 수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제 수업 첫 번째 반복이라는 거를 수업 스케줄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우선 첫 번째 수업은 가장 쉽고 정확하게, 아이들이 정석책을 싫어하는 이유는 굉장히 방대하고 길고 난해하고 하다 보니까 어디를 줄여야 되고 어디가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정석을 가르칠 때는 가장 쉽고 간결하게 축약을 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복이죠. 과제는 제가 매일 체크한다고 제가 써놨죠. 그래서 제가 대치동 학생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숙제가 워낙에 많습니다. 수학학원도 있고 과학학원도 있고 국어학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음날 수학학원이면 그 전날 막 하더라고요. 막 해가지고 뭐가 자꾸 이게 습관이 붙어버리냐면 선생님한테 딱 안 온 날 정도까지만 이렇게 이제 배우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몰라 수업 들으면 돼.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선생님도 혼은 나지 않으니까. 근데 매일매일 조금씩 나눠서 하는 습관을 아이들이 좀 들이면은 초반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수학을 펴야 되니까 힘들어하는데 적당량을 좀 나눠 놓으면은 어머니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고, 그리고 아이가 매일매일 수학을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저도 이제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적을 맨날 시켜요. 매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숙제를 하고 나한테 문자를 보내라.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거든요. 보내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아빠 이거 왜 해야 되냐고 막 힘들어하다가 그게 습관이 붙다 보니까 이제 보내는 거를 즐기더라고요. 보내는 걸 즐기고,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목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이렇게까지만 잘 해놔라. 잘 해놓고 중학교 가면은 아빠가 근데 뭐가 걱정이냐, 내가 다 만들어줄게 했더니 아이가 거기서 조금 자신감을 얻더라고요. 자신감을 얻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도 저렇게 미래를 생각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학생 애들이랑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제 자기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 생각을 하고 나도 공부를 잘하고 싶어, 나도 좋은 데 가고 싶어 생각을 하지만 습관이 잘 안 돼 있으면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저는 정말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가르치면서. 그래서 정말 습관이 중요하다. 매일매일 체크하는 습관. 그렇게 제가 이제 두 번째 하고, 누적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누적 테스트는 단원별 누적 테스트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고, 또 중학교 애들 가르치면서 느꼈던 굉장히 신기한 거 뭐냐면 내신 기간이 중간에 존재하죠. 한 달 정도 존재합니다. 하는데 와, 정말 좀 너무할 정도로 내신이 끝나고 나면은 머리를 싹 비워놓고 오더라고요. 완전히 수상을 언제 배웠냐는 듯이, 수원 스트를 언제 배웠냐는 듯이
머리를 완전히 리셋시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신 보기 전에 테스트를 보면은 점수가 잘 나오던 학생들이 아예 그냥 리셋이 돼서 선생님 저 다 까먹었어요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누적 테스트는 반드시 필요하다. 전단원도. 그래야지 아이들이 뭐 수상을 배우건 수원을 배우고 수투를 배우건 그 단원 전체가 머릿속에서 이제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4시간에 누적 테스트를 본다. 그리고 그날 당일에 그 과제하고 테스트에 관해서 오답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당연히 오답 정리를 하는 거고 제가 세 시험지를 줘요. 세 시험지를 줘서 오답 정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교재에서 질문했던 문제들까지 오답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고 귀가를 시킵니다. 귀가를 시키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설정을 하고 어느 정도 점수가 이제 미달되는 학생들은 30분 전까지 제가 학원으로 불러서 열문항을 서술형으로 시험을 보는데 그 열문항 시험은 제가 봤던 누적 테스트에서만 해요. 그래서 본인이 했던 문제에서 답안을 지우고 본인이 서술하는 것까지를 제가 시킵니다. 그래서 수업 반복하고 과제 매일 하고 그 다음에 누적 테스트 보고 그거 마무리 오답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시험 보고 이렇게 5회 반복을 저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힘든 스케줄 같은데 따라오는 학생은 정말 잘 따라오고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30분 전에 오더라고요. 와서 자기가 이제 재시험 보고 그리고 가끔 이제 뭐 학원에 뭐 회의가 있거나 이러면은 10시에 못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의아해 하더라고요. 선생님 오늘 왜 안 남아요? 이런 식으로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것까지도 굉장히 아이들이 스킬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학생들하고 그리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이렇게 적응이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태도가 정말 달라요. 정말 다르고 매일매일 숙제 보내고 본인이 필기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 거부감이 없고 잘 좀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뭐 기계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습관이 좀 자연스럽게 배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학원의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써놨어요. 그래서 매일 과제 체크하는 내용들은 이렇게 제가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은 달별로 과제표를 줘요. 그래서 어느 숙제는 뭐다를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매일매일 해야 되는 날짜별로 딱 써놔서 아이들을 마무리하고 저한테 사진 찍어 보내는데 물론 이제 그게 있는 거죠. 뭐 매일매일 스케줄도 있고 그리고 뭐 과학도 하고 어떤 날은 뭐 가족 외식도 하고 하다 보면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은 저는 안 주려고 해요. 왜냐면 강박관념이 생기면 수학을 더 하기 싫어지거든요. 더 하기 싫어져서 니들이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를 나한테 보이라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퇴원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짜서 줍니다. 짜서 주면은 정석하고 샌도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딱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하루 정도는 오답 노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매 달별로 제가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 개념 노트라고 제가 써놨죠. 그래서 지금 책들을 보면은 너무 개념이 아이들한테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게끔 그렇게 해놓거든요. 근데 수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막 머리가 막 좋아가지고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고등 수학이라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물론 30번 같은 경우는 어렵죠. 22번. 저도 이제 고3 애들을 하면서 22번, 30번의 벽을 완벽하게 극복을 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봤어요. 봤고 정말 수학 최상위권 아니면은 보통 수학을 만점 맞았다는 학생들을 보면은 3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자기가 이제 많이 풀어왔던 감대로 푸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문제는 다 한계성이 있다. 한계성이 있고 근데 요새 이제 수학들을 보면은 너무 개념들이 아이들한테 자동으로 입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읽기만 하고 좀 그냥 밑에 치고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좀 그렇게 말이에요. 수학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손에서 자동 반사적으로 그냥 툭 누르면 이제 그렇게 이제 툭툭 튀어나올 수 있게 다 연습이 돼야 되는데 너무 아이들이 손을 가만히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악필입니다. 악필인데 왼쪽에 제 필기고 오른쪽에 학생 필기거든요. 그래서 제 개념 노트에는 제가 하다가 가르치다가 좋은 내용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칠 스킬들 그것들을 다 적어놨어요. 적어놔서
이거를 그대로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다 아이들한테 전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과정에서의 필기 그리고 심화적인 과정에서의 필기들이 따로따로 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개념 노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까 말했던 내신 기간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리프레시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리프레시하는데 다 잊어버리고 오는 것보다 한번 내신 끝나고 나서 이들이 했던 필기들을 보면서 기본 문제 정도를 딱 습득하고 오면은 어느 정도 따라잡더라고요. 따라잡고 다시 제 컨디션에 올라와서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요. 저희 자기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원대 욕지 하원을 기준하고 마지막하고 지금 마무리, 테스트 마무리, 교정 마무리. 아까 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대치동에서 어머니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계획을 짜실 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반복하고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치동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고 제가 조금 많이 안타까웠던 점은 뭐냐면 수상을 공부한다, 수학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 좀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수상을 몇 번 들었어, 수학을 몇 번 들었어. 몇 번 돌리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한 번 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물론 이제 아이들별로 개개인 차가 있어서 뭐 심화 과정도 있고 하지만 근데 수상을 몇 번씩이나 돌리고 수학을 몇 번씩이나 돌리고 하는 거는 사실상 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고 제가 고등학교 아이들 가르치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공부하는 형태가 피라미드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수상은 막 10번씩 봤어요. 수학 5번, 수원 3번, 수투 2번, 미적분을 한 번도 안 봤어.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위로 갈수록 아이들이 까먹는 비율이 엄청나게 커져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한두 번 들어도 그냥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과정을 돌릴 때 최대한 그 수업 안에서 반복을 시키고 누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습관화 시키는 것이 어머니들이 여러분들이 수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수상을 한 번 배웠으면 한 번에 끝내야 돼. 이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그 한 번 안에서 최대한 내가 수학 그러니까 심화 문제나 막 너무 어려운 문제들까지 난 다 풀 수 있어.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수학은 수상 첫 단원부터 수투 미적분 끝까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아이들이 못하는 게 그거예요.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단원이 정해져 있고 이 단원만 열심히 하면 점수가 나올 수 있는데 수학은 큰 배화소설이에요. 어떻게 보면 배화소설. 앞 내용을 모르면 뒷 내용을 몰라. 근데 아이들 뇌가 그거를 다 담기에는 조금 작아요. 조금 작아서 저 같은 경우는 수학적인 머리가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로 다 둥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수상부터 미적분까지. 그래서 어느 개념이 나오든지 간에 이것저것 꺼내 쓸 수가 있죠. 근데 아이들은 머리가 이렇게 선으로 돼 있어요. 선으로 돼 있어서 중간에 이제 요거 배우다가 요거 배우면 요거 다 없어요. 요거 배우다 요거 배우면 요거 다 없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수업의 목적은 큰 습을 보게 해서 쫙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 안에서 최대한 반복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반복. 그래서 지금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상 수화를 배우고 있는데 매 시간 누적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상 수화에서는 머리가 돌아가고 좀 연결이 된다. 반복이 중요하다. 그래서 원데이 롤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하원의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과제 마무리, 질문 마무리, 테스트 제출 마무리, 교재오답 마무리. 저렇게 하고 나면은 웬만한 학생 같은 경우 과제를 너무 못한 경우는 과제는 남겨서 시키지 않아요. 그거는 이 주까지 네가 마무리해라. 왜냐면 내가 너희들 야자 담당이 아니다. 야자 담당이 아니고 과제까지 못한 너의 무책임을 내가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최대한 이 주의 마무리까지. 그래서 토요일날 12시부터 제가 클리닉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는 너희들이 마무리하는 거는 과제 마무리를 하고 대신 테스트 제풀이하고 교재오답 마무리, 질문 마무리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다 시켜서 그럽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일정표를 보고 저랑 이제 일정 조율을 해서 다시 합니다. 자, 그래서 제 정규 시간표가 이제 수상 기본 시간이죠. 이건 이제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열려 있어요. 열려 있고 요거하고 조금 이제 연결되는 수업이 우선은 수강 시간표가 이렇게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수상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수상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아이들이 선행적으로 공부가 돼야 될 범위가 어디냐면 3학년 1학기 단원들이에요. 2차 함수하고 그쪽 단원들을 10회 기준으로 짧게 우선은 제일 중요하게 공부를 시키고 요 반이 이제 요 반으로 이제 연결이 될 거지. 그래서 특강 3학년 1학기 공부가 끝나고 수상 기본이 12월 21일 날 개강을 해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우선 이반의 이제 1년 커리어의 목적은 수상 기본에서부터 수학 기본 그리고 수상화 심화까지를 1년으로 잡고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겨울에 수험 기본이라든지 다 수강이 열리잖아요. 그 반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상 심화, 수학 심화 하는 반이 이제 월급에 열립니다. 그래서 12월 19일 날 개강하고요. 수상화 심화부터 이제 수투 기본까지 수원 기본, 수원 실력, 수투 기본. 저희 학원은 이제 수상 기본, 수화 기본, 그 다음에 수상화 심화, 그 다음에 수원 기본, 수원 실력, 수투 기본, 수투 실력 그렇게까지 이제 커리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은 이제 수투 반의 다음 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정도 말이시겠죠. 밑에 기간들을 적어놓은 거는 딱 이 기간에 끝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1년에 조금 러프하게 그 정도까지 저희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수원 기본 시작반은 12월 20일 날 합니다. 그래서 수원부터 수투까지 이렇게 이제 1년 커리어로 저희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 동안에 하는 이제 시험이나 테스트 기간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누적이에요. 그러니까 수원반에서 수원 기본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수원에서부터 수투까지는 계속 누적을 시켜서 공부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1년 지나고 나면 수원 수투까지는 내가 확실하게 좀 이제 자신이 있다라고 말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까지. 그래서 우선 제가 이제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면서 공부를 많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중학교 때 중요한 방법과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펙스 유진선 선생님입니다. 저는 마이크 없이 그냥 제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네요. 좀 연말 그러면 좀 차분한 분위기 맞죠? 그렇게 맞이를 하는데 좀 요즘에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느끼고. 자, 그 이유를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달력 보셨나요? 남 2달 공휴일이 하나도 없대요. 정말. 그래서 무심결에 그냥 전자달력을 이렇게 쭉 클릭을 해봤어요. 어느 순간 되니까 2044년이 되더라고요. 10월 1일, 10월 10일까지 연휴더라고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지난주 금요일에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2044년에 여름이다 쉬어. 근데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딱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있나요?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얘기했죠. 중간고사보다 그만할 거야. 딱 3초 걸렸어요. 2044년이면 저도 7승을 바라보는 나이가 그 수업을 듣던 아이들도 40대가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더라고요. 그때 딱 제가 행복하다고 느꼈던 게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을 마음속에 갖고 있구나 싶어요. 제가 그걸 잘 가르쳐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는 건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생각하고 그걸 말하고 행동하고 또 바르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치동에서 이제 16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을 마음속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 굉장히 행복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업의 디테일한 면들은 저희 학원이 그래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이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업 내용들이 거의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예외 없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생략을 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제가 해야 될 일과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하셔야 될 일과 아이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즐겁게 수학하라. 저 숫자가 이 수학에서의 숫자는 아니죠. 받아들이고 전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공부를 할 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가르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원론으로 가겠죠. 개념 설명을 하고 항상 증명을 하고 그 증명을 시키고 그게 숙달이 되면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킬러 문제,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그림은 뭐 제가 계속 설명할 때마다 계속 원장님을 빼라고 하시는데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저 모습이 제 수업하는 모습이거든요. 아이들이 항상 웃으면서 언제나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즐겁게 수학하라는 아이들이 해야 될 일. 그러기 위해서 철저한 개념 설명과 증명. 이건 제가 해야 될 일이고요. 자, 두 번째는 언제든지 질문하라. 이 말문 키우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아이들이 질문을 안 하면 그 친구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단순한 테스트로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테스트 볼 때 컨디션이라든가 뭐 숙제의 성취도라든가 그런 것들에서 뭐 결정이 되는데 질문을 하게 되면 자기가 모르는 걸 딱 빼서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언제든지 질문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아이들 눈높이를 맞춘다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A라는 방식으로 설명했을 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저는 하고 나서 고민하는 그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저렇게 말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할 일은 그래서 학생은 항상 아침에 저는 보통 10시에서 11시에 출근을 하거든요. 수업은 5시 반입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오늘 저를 맞이할 아이들, 그 아이 하나하나를 본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설명했을 때 이해할 수 있게, 저렇게 설명했을 때 이해할 수 있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말문이 튀죠. 그럼 질문을 하게 돼요. 선생님 나 이거 몰라요. 언제든지 질문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조금 산만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저기 막 질문이 나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언제든지 해야 되는 아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 언제든지 질문하라. 자, 그다음 세 번째도 역시 오답은 악착같이. 이건 이제 저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오답은 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옥 끝까지 가서 받아냅니다. 그건 꼭 해야 되는 거고요. 오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전혀 수학을 했다, 공부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여행 중에 받은 카톡이었거든요. 배 안에서 제가 막 풀어서 보내줬던 건데 언제든지 질문하고 언제든지 그 오답은 해결을 해줄 거라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야 될 거, 제가 해야 될 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어머니들께서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이제 구분을 지었지만, 자, 첫 번째 경제적으로 공부하라. 이게 참 말이 조금 애매해요. 근데 이거에 이 경제적으로 공부하자라는 말 안에는 선행이 돼야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의 특성을 빨리 캐치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30분을 공부하면 30분을 쉬어야 돼요. 되게 집중력이 떨어져요. 근데 아이들은 그거보다 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머니들께서는 30분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리고 30분을 쉬어야 되는데 2시간 공부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2시간 동안 앉아있을 때 처음 30분은 공부를 하겠죠. 나머지 1시간 반은 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30분 공부하고 30분 쉬고 30분 공부하고 30분 쉬면 어머니들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산만해 보여요. 집중을 못하는 거. 하지만 2시간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첫 번째 말씀드린 그 학생은 30분만 공부를 하는 거죠. 1시간 반을 버리게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드린 학생은 1시간을 공부하게 되죠. 그게 절대로 산만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타일대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저희 집에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굉장히 아빠 닮아서 그런지 굉장히 산만해요. 정말 뭐 게임 좋아하고 뭐 다들 아시는 뭐 유튜브 뭐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전달해 드리면 제가 와이프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 스타일을 보고 인정해요. 그거 절대로 산만한 게 아닙니다. 그게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니들께서 그 자녀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그걸 정확하게 캐치하시고 그렇게 가이드를 잡아주셔야 돼요. 이 친구는 30분인데 2시간 앉아있어요. 이건 절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30분 공부하고 30분 쉬어야 되는 학생이라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시간을 22시간처럼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나의 위치에 민감하다. 어제 이제 저희 성적표를 바꿨어요. 나름 잘 봤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그래서 몇 점이야? 그래서 몇 점이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가서. 그래서 항상 저도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결과를 저한테 얘기할 때 다른 애들은 어때요? 라고 먼저 물어봐요. 물론 고생했다는 말을 하겠죠. 고생했어. 열심히 했는데 다른 애들은 어때요? 100점이 아니라면 100점이면 1등이겠죠. 그죠? 그런데 평균이 만약에 90점이라면 80점 맞은 친구는 정말 못한 거죠. 그죠? 그런데 평균이 50점이라면 80점 맞은 학생은 정말 잘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들께서는 그걸 인정을 잘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점수만 갖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학교 때는 그렇게 넘어가겠죠. 하지만 고등학교 갔을 때 중학교 때 받았던 점수를 그대로 받는다. 그럼 정말 좋을 거예요. 90점 넘을 거니까 A를 받을 거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만약에 70점 받아갖고 왔다. 그럼 이제 엄마한테 변명거리를 만들기 시작해요. 70점이라는 점수는 자기가 상상했던 점수가 아니고 어머니들도 그 점수는 인정을 못 하시거든요. 하지만 다른 애들이 다 50점이라면 그 친구는 칭찬받아야 되는 학생이에요. 그래야 아이들이 마음의 위안을 삼아요. 그래야 또 공부할 의욕도 생기는 거예요. 그냥 점수 가지고만 그러면 아이들 진짜 갈 데가 없어요.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반 1등이 우리 반에서 5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아이들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성적이 숨쉬고 살아요. 자, 마지막은 요 질문을 이제 가장 많이 받습니다. 필러 문제. 그래서 그 수업에서는 필러 문제를 다뤄주나요? 다룹니다. 하지만 저는 목적이 그 필러 문제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필러 문제라는 건 원론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정의만 정확하게 안다면 필러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자, 여기 간단한 예지만 4점짜리 3문제 틀린 거랑 3점짜리 4문제 틀린 건 어차피 같죠. 성적표를 받아봤을 때 점수는 똑같아요. 하지만 그 친구가 필러 문제를 맞췄는지 틀렸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밖에 모르겠죠. 이 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고 물론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한테는 뭐 킬러 문제를 전달해 줄 수 있겠지만 킬러 문제를 위한 수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킬러 문제 맞춰놓고 3점짜리 4개 드리면 어차피 같잖아요. 저는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킬러 문제까지 가기 전에 밑에 문제들 다 맞추자. 그러고 나서 킬러를 완성하자. 라는 게 목적입니다. 아직은 중학생이잖아요. 선행하고 있습니다. 킬러 문제까지 도전한다? 글쎄요. 지금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완벽하게 3점을 다 해결한 그 바탕 위에서 4점짜리 맞추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는 이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야 아이들이 숨쉬고 살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어머니들께 제가 해야 될 일, 아이들이 해야 될 일,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행복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죠. 그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이 사람은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나중에는 해야 될 일만 남는 거예요. 하기 싫죠. 근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하고 싶은 일만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수학이라는 건널목을 지금 건너야 돼요. 건너고 싶죠, 안전하게. 하지만 신호를 지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신호는 바뀝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걸 못 참아서 기다리지 못하면 분명히 어떤 사고가 나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 일은 그걸 기다려주는 거죠. 아직은 건너지 않자. 하고 싶은 일은 안전하게 건너는 거죠. 그래서 요즘 행복한 게 뭐냐면 제가 대치동에서 16년 동안 해야 될 일만 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기 싫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행복해요. 16년이면 그래도 여기서 뼈가 붉었는데 조금 뭐 에너지가 빠지고 그런 일도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일과 해야 될 일이 같았다. 그래서 요즘에 참 행복해요. 어머니들께서도 이 해야 될 일을 꼭 지켜주시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아이들 해야 될 일을 하고 싶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 수업은 자 이제 정규반 시간표고요. 요 커리는 언제든지 아이들 상태도 유동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략적인 모습이고요. 지금 수원 기본 월급반은 12월 중순까지 수상화 심화가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후반부부터 수원 기본을 들어갈 거고 언제나 기본 과정은 정석이랑 센수학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테스트는 항상 15문제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답은 매 시간 오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단원에 대해서 오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의 첫 단원은 지수와 노그라는 단원입니다. 그 단원이 끝났을 때 총괄평가와 그 단원에 대한 오답 노트를 개별적으로 나눠줄 거고요. 그런 식으로 오답은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원 다음에 수투 배우고 그 다음에 수원 심화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학원은 그냥 수원 실력, 수투 실력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월급만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수원 심화 들어가는 반은 수토반입니다. 이반 수원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항상 심화는 제가 이제 이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수원부터는 수능 출제 과목이죠. 기출 문제를 풀지 않았다 그러면 심화를 거치지 않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부교재가 자이 스토리 모의고사 기출이죠. 그걸 항상 부교재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개념 설명보다는 유형에 집중합니다. 심화문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유형은 이렇게 풀어, 저 유형은 저렇게 풀어야 돼. 연필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숙달하는 반이 되고요. 역시 방학 동안에 수원 심화를 진행을 하고 수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투 기본 요 반이 저 강사병이 2명이 들어가 있죠. 자, 이완선 선생님은 지금 이제 재종반에서 메가스터디에서 재종반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저랑 한 7, 8년 인연이 있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굉장히 자상하고 저는 조금 말도 거칠고 좀 아빠 같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아빠는 맞죠. 이완 선생님은 남자분이지만 엄마 같은 스타일이죠. 제가 항상 전에도 수업을 할 때는 둘이 이제 작전을 짰죠. 선생님은 내가 아이들을 막 이렇게 할 테니까 다루고 줘. 뭐 시집과 당신 같은 그런 사이입니다. 근데 요번에 올해 이제 모셔오게 됐고요. 정말 오래전부터 제가 오시라고 했었는데 재종반에서 놔주질 않아서 요번에는 딱 먼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반은 신설되는 반입니다. 기본반이고요. 그래서 개념 설명은 이왕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입니다. 이왕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문풀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관련은 담임 선생님이 다시 하실 거고 똑같은 요일에 지금 수투 진행반 중인데 그 반은 수투 심화로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담임이 되고요. 이건 요 반 아이들은 제가 이제 쭉 끌고 왔던 아이들이라서 제가 진행을 하고 역시 요새는 심화반이니까 모의고사 기출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랑 한 4, 5년 동안 계속 수업을 같이 했던 선생님이라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시간표는 이렇게 특강 같은 경우는 또 추후에 설명의 시간이 또 있을 거니까 그때 오신다면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크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지금 아이를 중2, 중3 올라가는 그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전부 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싶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그 하나 약속 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성욱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가장 고등선행 하면서 가장 저희가 놓치고 있는, 그러면서도 다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얘기들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내년 이제 12월부터 우리 아이들 수상한 심화하고 수상 기본, 수학 기본 과목으로 우리 아이들 만나게 될 텐데, 일단은 고등 선행하면서 그 수상과 하 쪽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나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고등 수학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일단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듯이 이제 대입 특성상 고등학교 때 치르는 시험 자체들이 다 이중 시험이잖아요, 내신이, 그죠? 그렇다 보니까 중학교 때 지금 얼만큼 준비해야 되느냐가 결국엔 나중에 어느 정도 고등학교 성적이 결정이 되는 건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실제로 그게 역전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등수학에 대한 선행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지금 이제 중등 이제 특히 3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 1학년 친구들 이제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내신 끝나면은 수행평가보다 정신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양이 이제 고등학교 되면 엄청나게 많아지다 보니까 내신을 위해서 따로 시간 투자를 할 시간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많이 준비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두 번째, 양하고질이 달라진다는 부분이에요. 일단 우리 아이들이 중등수학 공부할 때랑 이제 고등수학 공부할 때 약간 비교를 조금 해볼게요. 중등수학 때에 비해서 고등수학 때 양은 많아지죠. 확실히 많아집니다. 시험 범위도 나중에 내실 때 훨씬 많아질 거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개념도 훨씬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중등수학 공부할 때까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할만하거든요. 할만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혼자 문제 풀라고 하면은 문제 딱 앞에 개념 슬쩍 보고 예제 풀고 유제 풀고 연습 문제 풀고 하다가 막혀. 그러면 엄마 이거 알려줘? 혹은 선생님한테 질문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보통 공부를 해왔어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과정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뭡니까? 개념에 대한 학습이 현격하게 부족해요. 어떻게 공식을 유도하고 어떤 공식이 있고 어떤 개념이 있고 외우는 과정이 부족합니다. 그 과정이 이제 고등수학으로 오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망하게 돼요. 그 과정은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실제로 지금 이제 고1 올라가는 친구들 중에 제가 직접 가르쳤던 아이들을 대입합니다. 수상 기본을 했어요. 학생 A가 있고 학생 B가 있는데 저희 학원은 이제 매일마다 이제 테스트를 보고 이제 오답 다 하고 하원을 합니다. 수상 기본 과정을 하는데 매번 테스트를 보는데 학생 A는 거의 한 85점 정도 평균 맞아왔고요. 학생 B도 80점 정도 뭐 비슷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총괄평가 승급 테스트를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수상을 마치고 수학을 넘어갈 수 있는지 테스트를 봤더니 학생 B는 90점 맞았고요. 학생 A는 65점 정도 맞았습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 걸까요? 실제로 어머님들 비슷한 경험하신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애가 매번 1일 테스트를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험 딱 보니까 폭망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는지를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들이 숙제, 결국에는 숙제가 공부잖아요. 숙제를 할 때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풀 때 뭐와 함께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푸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뭐 정석의 개념을 펼쳐놓고 풀거나 혹은 뭐 그 정도까지는 뭐지 어느 정도 오케이입니다. 왜냐면 개념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개념도 까먹고 공식도 모를 수 있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해설집을 펼쳐놓고 공부해요. 혹은 스마트폰을 펼쳐놔요. 요새는 판다라는 좋은 선생님이 있죠.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뭐냐?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센 있잖아요. 센 수학. 유형별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착착착착 풀면 유형별로 아주 유형의 학습이 잘 되죠. 그런데 이렇게 공부했을 때 문제점 자체가 풀이 패턴까지만 기억이 됩니다. 풀이 패턴까지만.
그래서 당장 내일 보는 1일 테스트까지는 잘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장기 기업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대단원 총괄평가를 보거나 과목 자체의 총괄평가를 보거나 하면은 통과하게 돼요. 이런 거를 또 어떻게 걸러내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일단 뭐 중요한 부분은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요. 시간이 없어서 문제부터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학교 때, 중등 과정 때 대충 이제 개념 슬쩍 보고 이제 문제 풀던 그 습관으로. 그런데 개념을 하나 외워놓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험 문제 그렇게 내요. 심지어는 다음 시간에 이거 낼 거야. 그리고 니네들 숙제할 때 1108번 문제가 이런 건데 이렇게 풀어야 돼 하는데도 안 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념 공부를 걸러내는데 아이들이 개념대로 풀었냐 안 풀었냐는 과제검사만 다 나옵니다. 1차적으로 과제검사했을 때 몇 문제 놓고 이대로 풀었는지 확인해 보거나. 그런데 걔 중에는 본인의 역량에 넘게 너무 잘 푼 애들이 있어요. 뭐예요? 해설지 선생님이 도와주는 거죠. 저는 아이들한테 해설지를 보지 말라고는 안 해요. 근데 해설지가 참고가 돼야지 의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1차적으로 걸러지고, 자, 2차적으로는 언제 걸러지느냐? 저희 매번 1일 테스트 봅니다. 그리고 오답 다 끝나고 집에 가요. 오답한 걸 딱 봐요. 거기서 또 티가 납니다. 저는 분명히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알려준 개념이 있는데 우리 아이는 3, 1, 2로 적용을 했어요. 당연히 문제가 안 풀리고 계산이 실수가 되죠. 그리고 우연하게 답만 끼워 맞추는 거예요. 거기서 이 개념 안 된 부분들이 걸러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학생 A 친구들은 계속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머님하고도 계속 전화하면서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쯤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반복이 됐던 친구인데 생각보다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면. 그리고 요 프리 패턴만 기억이 되는 요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요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나 아무래도 이렇게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머님 아이 공부 봐주는 건 되게 좋은데요. 가급적이면 오답 너무 많이 봐주지 마시고요. 그냥 학원으로 넘겨주세요. 이런 말씀 어느 정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경우도 살짝 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개에서 이제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솔직히 시간상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살짝 풀어주실 수는 있는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그냥 프리 패턴만 기억되게 되는 경우의 일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와서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잘 읽게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아주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숙제를 할 때 개념과 공식을 공부하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필요한 개념들, 공식들 외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기본 과정은 일반적으로 기본 정석하고 센 혹은 워크북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정석에 있는 유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 익숙해진 개념과 공식. 그리고 선생님들이 기본 문제도 풀어주실 거잖아요. 어떻게 풀었는지 보고 공부하면서 유제를 풀어야 돼요. 그 다음 과정으로 이제 센이나 부교재들을 이제 푸는 과정입니다. 유형별로 익숙해져야 되겠죠.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기억을 할 때요. 제가 요새 뇌과학에 좀 심취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예, 심지어는 그래서 아이들이 기억력이 좋아질, 그러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기억력이 좋아질 때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을 때 라고 해서 지금 악어를 한 마리 사줄까 지금. 실제로 예전에 우리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부족장 회의 때 회의가 끝나고 악어가 있는 곳에 그 어린아이들 참관시켰다며 집어 던진다는 그 회의 전체였죠. 그래서 일단 악어를 지금 살려가는데 협박 중입니다, 아이들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할 때 단일 사건만으로 기억하는 경우 되게 드문다고 해요. 기억을 할 때 과거의 하나의 기억을 가지고 또 다른 기억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은유기억이라고 하는데 수학에서 얘기할 때 저희 얼싸안고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울산탄포 뭐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흔히 암기 과목 선생님들이 그 가르치실 때 노래에 맞춰서 많이 암기를 가르쳐 주시죠. 그게 은유 기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의 어떤 기억을 잡아서 또 다른 기억을 끌고 오는 이 경우가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간단한 개념 외웠어요. 그래서 선생님 푼 거 봤어요. 옆에 있는 문제의 유제를 풀어요. 책이 바뀌죠. 얘 푼 걸 기억하면서 풀어야 돼요. 얘 푼 걸 풀면서. 그래야 내일 시험도 그렇고 나중에 총괄평가도 그렇고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도 그렇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단계인데요. 요 단계에서 중요한 게 개념 공부 집에서 열심히 하는 안 해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걸 따로. 왜? 수업 시간에 집중했습니다. 수업 시간의 집중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아이들 중에는 이렇게 어머님들처럼 지금 제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고 계신데 우리 아이들 중에 이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눈하고 손만 살아있어요. 뇌하고 귀는 닫혀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이 하나도 필요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따로 공부해야 돼요. 걔네들과 시간이 배로 들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시간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수업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의 집중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개념 공식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주고요. 결과적으로 이 단계로 나가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그런데 집중이 안 되는 친구들 이 단계 건너뛰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앞에는 또 오래 앉아 있어요. 안쓰럽죠. 이 단계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쌤까지 풀고 정석 연습 문제도 조금 어려워요. 이거 이제 뭐 하란 거예요? 익혔으니까 응용해 보란 거예요. 이 단계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급하면 이거 건너뛰는 건 예사고 얘하고 얘부터 풀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맨 마지막에 학원 와가지고 겁나 풀고 있습니다. 공부가 될 리가 없죠. 숙제를 위한 숙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만 잘 지켜주시면 무난하게 과정들이 이습될 수 있다. 근데 이 과정이 또 잘 안 된 친구들인데 어거지로 이렇게 아까 학생 H라고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했는데 간신히 나중에 재시험 보고 통과를 했어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잖아요. 또 티납니다. 개념이 안 돼 있으니까 응용을 못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다시 기본 과정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오답시킬 때 간혹가다 그렇게 불평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때 간단한 건데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금 늦게 아이들이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간단한 거 하나인데 그거 알려주시면 되지 않느냐. 정말 간단한 거예요. 숙제에서 숙제만 제대로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간단한 거 알려주면 우리 아이도 공부 그렇게 해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혼자 찾아보는 연습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답시킬 때는 가급적이면은 아이들이 찾아볼 수 있게 몇 페이지 봐. 내지는 지난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했어. 거기 찾아보면 그 정도의 문제고 테스트를 보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물론 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문제점이 대부분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법을 터득할 수 있게 오답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수상화에서 되지 않는다. 여기 벽을 쳐놨는데요, 제가. 수상하고 원투 사이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서 원투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원투에서 2명이 10명 중에 9명은 원투 하면서 어렵다고 난리를 쳐요. 근데 얘가 어려운 이유가 원투 때문에 어려운 건지 얘네 때문에 어려운 건지도 근데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여기 내에서나 중등과정 1부에서만 판단을 하면 되는데 여기 넘어가는 순간 우리 아이가 여태까지 수학 공부를 했던 역사를 다 들여봐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부족해서 여기를 다시 가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도 안 가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여기서 잘 해놓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제 상담 이제 말씀 나누다가 우리 아이 수상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요, 저도. 근데 일단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조금 더 나아가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올림픽 경기도 아니고 뭐 더 이렇게 나간다고 좋다는 보장이 거의 없거든요. 여기가 안 돼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방법이 안 돼 있어요. 일단 예에서 외워야 될 게 많잖아요. 예에서 외워야 될 게 많고 예에서는 지가 혼자 풀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또 많아요. 그 훈련이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다 있어요. 수상화를 하면서 그 과정이 안 돼 있으면 절대로 수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상화 공부만큼은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부 방법을 잘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거기 커리큘럼 보시면 제가 반이 크게 지금 10월에 3가지 반으로 지금 배정이 돼 있을 거예요. 일단 프로그램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 실제 상황이나 뭐 학습 상태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수상 기본, 수학 기본, 수상화, 심화, 그리고 수험 기본, 수투 기본 한 다음에 다시 수월 심화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수상화, 심화부터 가르치는 수토반이 있을 텐데 그 반은 내년 목표가 수원 심화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그리고 지금 수상 이제 시작하는 반은 수원 기본까지 끝내는 게 내년 목표입니다. 그리고 수하 기본으로 시작하는 반은 수투 기본까지 끝내는 게 내년 목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일단 수상화, 일단 댁에서 이제 아이들 공부할 때 문제점이 뭔지 한번 나중에 어머님들이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저한테 이제 우리 아이들 맡기실 일이 있으시면은 왜 안 되는 것 같으면 전화 통해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적 향상의 황금 나침반 김홍입니다. 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활동을 하고 있고 고등부 진행하면서 전원 100점 반 만들어 본 적이 있고요. 또 오늘 설명은 간단하게 어떤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나, 그리고 중등선행과 고등학생이 하는 고등선행의 차이, 마지막으로 수업 소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을 하려면 이제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어떤 시험을 봐도 그냥 1등급이 나오는 아이로 우리 아이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아이들은 이 동네를 통틀어서 50명이 안 돼요. 그 아이들이 한 10개 정도 학교에 흩어지면 한 학교에 5명 정도씩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1등급 슬롯이 한 10개 정도 있으니까 꼭 이렇게 어느 시험지를 갖다 줘도 무조건 1등급을 받는 아이가 되어야만 학교에서 1등급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기도 실제로 굉장히 힘들어요. 이따가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릴 텐데, 그 이제 선행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옆에 애가 여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 아이가 좀 많이 조급해한다, 미적분 나간 애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이제 예비고일 반을 열면 가장 많은 수요는 수원, 수투, 심화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미적분까지 나가는 아이들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엔 수원, 수투, 심화를 고1 올라가기 전까지는 좀 끝내놓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고2 올라가는 시기에 아이들이 수학을 3개에서 4개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규 시간에 수원을 해야 되고 2학기 여름방학이 짧으니까 수투도 진행을 해야 되고, 여기다 학교에 따라서 기하나 화통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미적분까지 얹으면 이제 4개가 되는데 아이들이 선행을 할 때 모르는 과목이 2개가 넘어가면 완전 멘붕을 하게 돼요. 방학 때 수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비고일 때 수원스투 심화를 제일 많이 하니까 너무 막 그 중학교 선행을 하면서 미적분이라는 거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수상하죠. 수상화 엄청 중요하다 막 강조를 하는데 중요한 이유는 딱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보는 첫 시험이라는 거. 거기서 임팩트를 심어줘서 나는 공부를 좀 하는 아이라는 임팩트를 심어주는 거. 그리고 실제로 뒤에 있는 선행 문제들의 수상 개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봐도 그렇고 수투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투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실제로 미분을 할 줄 몰라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 근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뭐 아니면 어떤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조건을 봤을 때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 어려운 문제를 파고들면 제일 마지막에 해결해야 되는 것은 수상화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상화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너무 기초적인 내용을 방대하게 다루다 보니까 이 동네 학교에서는 정말 아무거나 갖다 붙여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스투 미적분은 오히려 심화 과목이라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상한 거를 갖다 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수상화는 굉장히 기초적인 과목이니까 뭐 심지어 뭐 한 2년 전에 그냥 경시 문제 갖다 내도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심화로 가면 갈수록 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풀어야 할 문제, 이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수상화는 많게는 한 7번 정도까지도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계속 나가면서 방학 특강으로 수상 심화로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반복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문제집 같은 경우도 뭐 어느 걸 풀어야 1등급 된다. 요즘 사실 문제집 다 너무 좋습니다. 아무거나 펴도 다 정말 좋은 문제집들인데 문제집마다 강조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내 아이가 어려워하는 문제는 문제집마다 한두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어려워하는 유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머지 정리 어떤 유형을 어려워하는데 그게 센을 봐도 2문제가 있고 블랙라벨을 봐도 1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급을 높게 맞으려면 결국은 여러 문제집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모아서 푸는 훈련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를 정복하려면 비슷한 유형, 뭐 숫자 좀 바꾼 거, 아니면 뭐가 좀 조건이 추가된 거, 이런 거 해서 한 10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뭐 일품을 본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블랙라벨을 본다고 그게 해결되는 느낌이 잘 들지 않는 게 거기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풀어보는 게 모의고사 문제들인데, 이 동네 학교는 모의고사 기출 변형도 많이 일어나요. 따라서 문제집에서 다양한 변형을 풀어보는 것처럼 모의고사에서도 다양한 변형을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특정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개성이 강해서 계속 나와요. 한 2016년 뭐 이렇게 나온 문제가 뭐 17년, 18년, 19년, 20년, 작년, 올해까지 해서 계속 돌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변형을 해서 빨리빨리 푸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뭔가 이제 고득점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학생 아이들이 고등 선행을 하는 거랑 고등학교 아이들이 선행을 하는 거의 차이를 좀 보자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절실함인 것 같아요. 중학생 아이들은 선행을 할 때 크게 절실하게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써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2 학생이 뭐 수원을 한다 해도 그게 생각해보면 3년 뒤이거든요. 너 3년 뒤에 시험 잘 봐야 되니까 이거 공부하자 하면 잘 와닿지 않죠. 아이들은 내신을 할 때는 생각보다 바짝 열심히 집중을 하거든요. 선행을 할 때는 그보다는 마음이 조금 더 가벼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중학생만의 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생들은 선행을 하게 되면서 자기 내신을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하고 나면 다 까먹어요. 왜냐하면 뭐 내신도 생각보다 공부할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고등학생한테 가르치듯이 중학생을 가르치면 생각보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수투 같은 걸 진행할 때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좋은 논리들이 있어요. 그거를 내신 때는 당연히 진행을 하고 가야 아이들이 시간 내로 문제를 푸는데, 그런 것들을 뭐 처음 혹은 2번째 수투를 배우는 친구들에게 가르치면 내신하고 오면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은 생각보다 막 엄청나게 막 그 최적화된 풀이를 가르치는 것보다
정확한 논리로 조금 돌아가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중등 선행은 훨씬 광범위해요. 고등학생들은 선행을 물론 하기도 하겠지만 당장의 시험이 대학을 결정하다 보니까 내가 확실히 알고 가야 될 부분이 한 책의 반 권 정도거든요. 예를 들어 수상을 진행하는데 앞에 반만 딱 열심히 파면 중간고사를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2달 동안 반 권을 파면 기말고사를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생 아이들은 자기 내신을 이렇게 좀 제껴두더라도 수상해야 되죠. 수해야 되죠. 수원 해야지. 수투 하면 벌써 4번이거든요. 그러면 고등학생 기준으로 시험 8번치를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막 어머님들이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 수투를 하고 있는데 수상이 비는 것 같아요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고3도 쉽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대학생 과외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학생들도 제일 잘하는 과목은 수능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앞에 했던 것들은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에게 꼼꼼한 선행은 조금 돌아가더라도 꼭 필요한 내용을 꼭 익혀놓는 거고, 선행을 진행하면서 특강 같은 걸로 더 뭔가 선행을 하는 것보다 앞에 좀 비어있는 것들을 반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상, 수하 같은 것들을 선행을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면 어쨌든 자기가 까먹은 것들이 잡혀나가니까 그런 식으로 선행을 하면 확실히 고등급을 받기 좋은 것 같고, 잠깐 빨리 알아볼 수 있는 팁을 좀 드리자면 아이가 결석을 했을 때 필요한 보강 횟수랑 고등학교 올라가서 받는 등급이랑 약간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 결석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월금 수업을 들어요. 근데 금요일에 결석을 해요. 그러면 월요일에 받은 숙제를 하지 않습니다. 금요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보강 횟수가 굉장히 늘어나요. 그러니까 금요일 수업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월요일 과제를 채워서 질문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 금요일 수업을 들어서 문제를 풀어서 질문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3번 필요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에 가서 3등급 이내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부의 꼼꼼함 같은 것들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분명 한 번 빠졌는데 학원 선생님이 여러 번 본다. 그거는 선생님이 꼼꼼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의 어떤 습관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도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지금 가면 어느 정도 등급을 받겠구나 생각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질문을 제일 처음에 받잖아요. 질문을 항상 링크를 보내서 투표로 받고 있어요. 그거의 장점을 2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생각보다 이렇게 신규 상담을 해보면 좀 우리 아이가 소심해서 질문을 잘 못해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수업 전에 자기가 투표를 하게 되면 부끄러움 없이 질문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손들 필요도 없고 소리를 낼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이제 통계를 믿으면 뭐가 좋냐면, 저도 이제 가르치다 보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꾸 거기에 매몰돼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실제로 이 반, 지금 당장 가르치는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어려워하는지 좀 살펴봐서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유동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주로 수업 전후 그리고 토요일에 남겨서 클리닝을 좀 시키는 편인데, 시험을 보고 80%를 넘지 못하면 남겨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앞에는 질문풀이를 하고 한 2시간 정도는 개념 및 진도 공부를 나가고 마지막 1시간 정도를 테스트와 오답을 보는데, 테스트 오답을 좀 설명드리자면 테스트는 보통 한 12문제에서 15문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제 중간중간에 누적을 봐야 되면 한 25문제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동안에 그날 당일 주요 문제 오답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제가 채점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본 이후에 오답까지 마무리를 해서 보내는 편이에요. 한 10문제 정도 아이들이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것들을 모아놓고 바로바로 풀게 하면 그래도 그날 모르는 걸 그날 해결하게 되니까 조금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시험을 내면 복습이 됐나도 확인하기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교재 같은 경우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는데, 기본과정은 대치동 표준이죠. 기본 정석과 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석이 아직도 베스트셀러고 굉장히 좋은 책이죠. 센으로 유형 정리를 하면 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확인하기도 좋고요. 근데 이제 심화 과정을 가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모아놔서 연습시킬 수 있게 자체 교재를 만들어 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체 교재는 뭐 센시, 일품, 블랙라벨 수준 정도인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제가 중등부 정규반은 내년에 월급반하고 수토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반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수상 심화를 들어가요. 11월 중순에 수상 심화를 들어가는데 겨울부터는 수하 심화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2월 달부터 수원 기본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올해 안에 수원 실력까지 잘 마무리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비는 텀들이 생기고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번 겨울까지 해서 수화 실력을 끝내지만 여름방학에 다시 수상을 좀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숙달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수토반은 수원 심화를 들어갑니다. 이 반 같은 경우는 제가 수원과 수투를 좀 동시에 진행하고 수원 실력을 이번 겨울에 나가기 때문에 봄에 수투 실력을 들어가고요. 혹시나 이제 중간 입반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에 수 기본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반은 그래도 선행이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미적분 기본까지는 한번 보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김민준 원장님 모시고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이고요. 아까 일찍 오신 분들은 그쪽이죠. 지금부터 설명하는데 힘드시죠? 1시간짜리가 1시간 10분 좀 지났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4시간 15분 다음에 더 있어요. 그죠? 우리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도착하면 위로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또 용기를 북돋아 주셔야 돼요. 왜요? 오다 끝나야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4시 15분이 정규 수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일단 이거는 간략하게 갈 거예요. 어머님들 우리 아직 여기에 지금 중3 어머니, 예비 중3 어머니 그리고 예비 중1 어머니 그 분이 많죠. 그죠? 예비 중2 어머니. 그래서 이거는 아직 좀 먼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행 예비 중3까지는 요 입시제도를 그대로 따라요. 그대로 따르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학년 예비 중2부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별반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고등학교 수학이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느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선행이 필요한가? 선행이 필요하죠. 어머님들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행 고등 수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으로 수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들어가는 그립반, 중3 그립반. 그리고 에이펙스 프로그램은 간략하게 어머님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에이펙스 프로그램은 그 프린팅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관리해야만 수학이 갖춰지더라라는 거예요. 저희가 개원한 지가 지금 11년 차 되는 학원인데 그렇게 개원 이래부터 그걸 꾸준히 유지하니까 졸업생들이랑 고등학생이 됐을 때 만족도랑 성취도가 높아지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먼저 대입 전형은 간략하게 이해하고 갈게요. 대입 전형은 위에 네모칸이 수시예요. 수시와 정시로 가는 게 있어요.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거니까 고3에 바로 11월 17일 딱 시험 본 거 가지고 그 성적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내신이 일부 들어가는 학교 서울대에서는 내신도 이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시에는 크게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것만 알아두고 논술 전형은 말 그대로 논술만 잘 써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능 최저가 있으면 수능 그 통과하면 논술 좀 못 써도 되는 게 논술 전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신 가지고 가는 전형이 크게 두 개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머님들 지금 여기 정도에 올 정도면 어머님들은 지금 보는 대학은 뭐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아니면 의대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교과 전형으로 크기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간략하게 어머니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 아이를 한 옆에 있는 두 학교에서 다 압니다. 알겠어요? 그 정도로 알면 이 지역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간다. 그죠? 옆 두 학교에서 우리 아이를 알면 걔는 뭘로든 성공을 하겠다. 그죠? 그 교과 전형으로 서울대 의대를 가 있거나 아니면 스크린이 등장하고 배우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강남 3구에서는 대부분 요 전형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 전형은 내신 기반, 전 과목 내신 기반에 한 1.6등급 안에 내신 기반에 세특, 행특, 동아리 이런 활동을 가지고 가는 거다. 이거를 학생부에 자연스럽게 이제 기록을 해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접 잘 봐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전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런 입시에 있어서 수학이 일단 수시에는 기본적으로 내신이 바탕이 돼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되는 내신이. 그래서 내신은 고1 때 수상, 수학, 1학기 때 수상, 수학.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1학기 때는 수원, 수투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마다 확통을 1년 커리로 쭉 가져가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기하를 1년 쭉 가져가는 학교가 있고, 학교마다 한 학기에 끝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확통, 기하 요쪽은 이제 부수로 가는 거고, 메인 과목이 수원, 수투. 그리고 3학년 1학기 되면 이과생들은 미적분, 문과생들은 수투나 확통, 수능 과목 이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내신은 이런 과정으로 수학이 진행되는구나. 별반 차이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과목으로 가면 지금은 자연계, 인문계의 수능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능은 통합교과형 수능이고 선택형 수능이에요. 그래서 문과든 이과든 동일한 시험지예요. 문제가 똑같아요. 수원, 수투. 그리고 기하, 미적, 확통 세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자연계 상위권 대학은 전부 다 기하 내지 미적을 선택하라 그래요. 그래서 문과생들은 확통을 대부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문과 애들이 확통을 대부분 선택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죠? 우리 문과 어머니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 문항 구조를 보면 1번부터 22번까지는 74점인데 공통문항이에요. 공통문항이고, 그 다음에 8문항 선택문항인데 확통, 미적, 기하 이런 한 시트지의 수능을 지금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이런 수능 체제로 돼 있는데, 이제 지금 뉴스가 되고 있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확통을 선택해서 100점 맞은 아이와 미적 기하를 선택해서 100점 맞은 아이의 표준 점수 차이가 3점이나 나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두 개 더 틀려도 여기에서 100점 맞은 아이만큼 성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이 손해를 본 학년이었죠, 작년. 이제 올해는 수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뉴스에 의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문과의 한 절반 정도는 이과가 전향한 아이들이 개학하는 케이스가 나와요. 전향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선택 과목이다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수시에서 논술에서 수학은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근데 성대는 수원, 수투에서만 내기로 그냥 공약을 했죠. 발 빠르게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베이직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뭐 주로 내는데 이 과목까지 다 낸다. 어디에서 나올지는 모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 내가 지금 상위권 대학을 생각하고 여기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초6, 중1, 중2 그러면 대학을 높게 잡고 스타트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잡고 시작을 한 이상 뭐 그 수학은 이걸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선택 과목이 시되기 때문에 수학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서울대 전공인데 핵심 권장 과목이랑 권장 과목을 서울대가 올해 고3부터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거는 서울대 입학처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뭐 특정한 과요. 서울대 어디? 서울대 공대. 그러면 기하는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핵심 권장 과목을 가지니까 우리는 어차피 상위권이다. 이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그냥 수상하 정말 잘해야 될 것이고 수원, 수투, 미적, 기하, 확통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적분은 수원, 수투의 선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에서 이렇게 돼요. 내신에서 선택 과목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갈 때는 학교마다 다소 바뀔 수 있으니까 이제 이게 막 선택 과목이에요. 요거는 이제 이 동영상을 그 블로그에 올릴 거야. 어머님들이 다시 보고 싶으면 보면 되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게 선택 과목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확통이냐 기하냐 한 학기에 마치느냐 1년 과정이냐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입시에 대해서는 수학이 이런 포지션을 차지한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러고 나면 고등학교 수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교과 과정을 보면요. 이게 수상하예요. 그러니까 대단원은 이래요. 이게 수상하의 과정이에요. 수상하의 과정 1학년 1학기 때 내신 2학기 때 내신 1학년 때 요게 내신으로 가요. 이게 고교 학점제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이 수상하는 무조건 상대평가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상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배우는 수원과 수투, 그 다음에 3학년 때 배우는 미적, 2학년 때 배우는 2, 3학년 때 배우는 확통, 기하. 이렇게 대단원은 이렇게 짧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부피인지 잘 모르겠죠.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정석의 챕터별로 분류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1학년 때 내신이니까 죽도록 파야 되고 수능의 간접 출제 영역이다. 직접 이 단원이 나오진 않지만 이게 주제가 돼서 나오진 않지만 간접 영역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원, 수투는 꼴100번 봐야 돼요. 수능을 위해서 앞으로. 왜냐하면 최근에 수능이 수원, 수투 공통 과목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선택 과목은 다소 쉬워져요. 누구한테요? 우리한테요. 선생님한테 쉽다는 거죠. 미쳤죠. 우리는 많이 보니까 쉽다는 거죠. 옛날에 킬러 문제가 안 출제된다 이거죠. 손도 못 대는 30번 문제 이런 게 출제 안 돼서 저희한테 쉽다는 거지. 선택 과목이 쉽대. 놀아봐요. 그럼 똑같아요. 체감 난이도는 똑같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선행을 갈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이거일 거예요. 자, 수상은 정석 챕터로 15개요. 그러니까 선행의 부담이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석으로 보면 15개 챕터가 수상, 그 다음에 수하가 15개 챕터, 그 다음에 수원이 15개 챕터고 수투가 13개 챕터. 그러니까 수투까지 선행을 봤을 때 수투가 조금 선행의 분량 자체로는 좀 작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선택 과목이잖아요. 수능 3과목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문과 애들이 왜 확통을 선택하게요? 미적을 보세요. 이 분량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미적은 수원, 수투를 합해 놓은 거고 학습 부담은 수원, 수투의 1.5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미적이 수능이 아무리 쉽다 해도 반복해서 보지 않으면 애들의 체감 난이도는 꽤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적분은 분량이 이렇다. 그
근데 확통과 기하에 비해서는 2배 불려요. 확통은 이거는 뭐 모듈 추정은 이제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10개, 9개 챕터밖에 안 돼요. 실제 길이. 그래서 선택 과목상 요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행을 계획을 짜실 때 뭐가 제일 부담스럽고 뭐를 제일 잘하셔야 되느냐, 이걸 제일 잘하셔야 돼요. 여기만 잘 돼 있으면 선행이 좀 늦었다 해도 충분히 역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있고 연산이 늦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해요. 연산이 느리거나 실수를 많이 하는 애들 되게 고생을 많이 해요. 그 빨리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이거는 뭐 질문할 필요도 없죠, 이제. 그죠? 아직도 아버님이 막 주장하시는 분 계시고 선행하면 집 나간다. 그럼 나가라. 글쎄, 나가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왜 선행이 필요하냐? 중학교 때 요 4번에 의해서 어머님들이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건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1학년 때 제일 많이 하는 애들이 딱 얘기하는 2가지가 있어요. 시험 보고. 지금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얘기는 안 해요. 중학교 때 시간이 모자라서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거의 없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거의 80%가 시간이 모자라다. 그러니 제 시간 안에 풀기가 대단히 어려운 난이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반복 안 하면 절대 제 시간 안에 옆 두 학교에 나를 못 알린다니까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2번째 자주 나오는 말이 실수가 돼요. 지금도 많이 하죠. 엄마 나에게 실수를. 지금은 중학교에서는 한 막 2개 틀리면 우울해지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하면 좀 다를 거예요. 1등급 컷이 막 70점 초반에 형성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수는 실력이에요. 실수는 절대 실력이에요. 그 말을 절대 믿지 마라. 실수라는 거는 정말 1 더하기 2를 5로 생각하는 거, 5로 잘못 이렇게 적는 거, 그 귀신이 씌었다 그러죠. 그죠? 근데 그거는 아마 1 더하기 2를 5로 계산하는 거는 전후 문제에서 얘를 자극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것도 실력이라고 보시면. 앞에 문제에서 막혀서 당황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중학교 때 실제 중학교 내신은요, 2학년 되면은 중2 때 이제 내신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4주 맥스 잡는 학원이 4주, 3주 이렇게 하면 충분히 마스터가 돼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이 한 5주, 6주로 길어져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해야 될 내용이 무진장 많다. 그렇게 기출됐던 역대급 기출을 다 봐도 매년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DNA의 개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1등급 받기는 힘들다. 근데 DNA의 구조는 고등학교 예비 고1 겨울방학 때 고쳐지면 안 된다. 이미 고정화가 돼 있다. 지금부터 노력하죠. 그래서 바뀌어요. 수학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벼락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암기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성적 산출 방법은 이따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긴장감이 엄청 커요. 왜냐하면 수시에서 학종이나 학생부 교과서는 여기에서 내신이 있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도 정말 긴장되지만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거는 6배 1000배. 그러니까 실력이 그냥 기본적으로 풀 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풀리지 않으면 되게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적 산출은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현행 중학교에서는 전부 다 A 아닙니까? 그죠? 중2, 중3 되는 어머님들은 거의 다 A죠. 그러니까 수학에서 보면요. A를 받는 학교가 보통 한 20%에서 40% 정도 학생들이 A를 받아요. 근데 A에는 로얄 패밀리가 있고 서민
A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보통 그러니까 중학교 때에서 정말 올백 인정. 올백을 맞았다 하는 학생은 내신 관리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인정합니다. 올 A 속지 마세요. 올 A 절대 올 A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을 것 같죠? 그러면 A인 학생이 40%라고 볼게요. 40% 학생들이 A를 받아요. 근데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 1등급 누적 배분율은 4%, 2등급은 11%, 3등급이 23%, 4등급이 40%예요. 그러니까 4등급까지 분산될 수 있어요. 중학교 때 A 받은 학생. 그렇기 때문에 A에 절대 속지 마세요. 중등부의 A는 A가 아니에요, 실제로. 물론 이런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딱 시험을 봤는데 BC다. 그럼 전략을 좀 달리 짜셔야 돼요. B 과목이 나왔다. 그럼 일단 특목고는 빨리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특목고를 하고 나면 이제 좀 타겟을 하는 게 좋아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중학교 때 BC 이렇게 맞는 만약에 주요 과목에서 BC가 나왔다. 그러면 학생이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중등부 내신 가지고 대학 가는 거 아니고 특목고 갈 거 이제 일단 B가 떴으면 특목고는 뭐 영어에서 B가 떴어요. 그럼 외고 일단 버리셔야죠. 그죠? 그러면 버리는 이상은 과목을 줄여주세요. 너 이번 중간고사에는 수학 국어만 한번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파가지고 성취도를 느끼면 다른 과목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A에 절대 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A였는데 올 A였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3등급이네.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3 때 원서 컨설팅을 받으러 가면요 제일 애매한 등급이 뭔지 알아요? 2.5등급. 2.5등급이면 꿈은 저기 있는데 수시로는 논술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최신 내신 경향 때문에도 선행이 필요합니다. 단원별 종합 문제가 다시 출제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하고 계산력도 필요합니다. 복잡한 계산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의 연산력까지 충분히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고1부터 모의고사 기출에 연계되는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신이 기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석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중 문제집만 봐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수능식의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내신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고1 때 보는 모의고사, 고2 때 보는 모의고사에서 내신의 연계율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최근 2, 3년에 비해 2, 3년은 무슨 해요? 그죠? 그게 이제 끝나가요. 올해부터 수직 상승했어요. 고1 내신, 고2 내신. 엄청나게 어려워졌어요.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걸 못 따라요. 왜요? 온라인 학습을 합니다. 온라인 학습 다 느끼시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온라인, 저도 제 딸이 지금 중3 올라가는데 첫째가 근데 몸이 아파서 온라인 학습을 하면요 너무 집중을 못해요. 오만 거 다 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정말 감기만 아니면 보내셔야 돼요. 요즘은 감기가 제일 무서운 병이니까 감기만 아니면 무조건 학원으로 보내셔서 오프라인 수업을 직접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난이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학습 전략은요 일단 요것만 잘 지키시면 되는데 정확한 개념 정립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포커스를 수능과 고등 내신에 맞춰야 돼요. 정석 하나 맞히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그거를 개념학습을 통해서 정석은 개념학습을 프로그램 기본 연산을 통해서 수능하고 고등학교 내신 수원 수투 나갈 때는 수능의 컨셉을 맞춰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상을 할 때는 고등학교 내신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이영주 선생님 제일 첫 번째 들어오신 선생님 있죠? 초2가 아직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아버지. 그죠? 그 아버지도 지금 올해까지는 고1, 2, 3 다 맡으셨어요. 전 학년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지금 수학의 범위가 좀 줄어들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중등부에서 웬만하면 맞춰오는 분위기예요. 수원 수투까지. 그래서 중등부에서 수학이 대부분 맞춰진다. 그러면 우리가 중등부에 대해서 정말 수능과 고등 내신에 연계되게 아는 사람이 가서 가르치는 게 정말 너무나 필요합니다. 설득을 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중등부 선생님, 어머님들은 정말 행운이신 거예요. 저희 중등부 선생님들은 전부 다 고등 내신을 다 가르쳤던 분들이 와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중고등부의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이 딱 끝나면, 중간고사 끝나면 같이 세미나예요. 올해 트렌드가 이겁니다. 올해의 이 문제는 뭐 잘못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은 이거의 전문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북파하시죠. 그래서 이런 거를 포커스를 맞춰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빠른 선행보다는 꾸준하고 성실한 선행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실하다라는 얘기는 숙제를 잘해와야 돼요. 수학은 지가 푸는 거예요. 그죠? 근데 숙제를 잘해와야 되는데 숙제하라고 딱 방에 넣으면 답답해 미치겠죠. 이해합니다. 저도 그래요. 내가 하면 한 시간이면 하겠어. 그죠? 한 문제 풀고 그래요. 그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머님들의 고충이, 저는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우리 아이가 막 애기 때는 그냥 열심히 저거 숙제를 안 시켜서 보내 막 이랬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 아이를 가리고 보니까 와 진짜 어머님들 존경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미소를 날릴 수 있다는 게 대단히 존경하고, 아니면 득도를 하셨나.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자식은 정말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식은 제가 수학을 가르쳐 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한 선행, 성실한 선행, 숙제시키는 거 안 되면 담당 선생님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를 믿는 건 제일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을 제일 많이 믿고요. 우리 아이들을 51% 믿고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을 49%를 믿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과 협의해서, 그리고 숙제를 안 해오면 분명히 남겨서 하고 가는 게 맞아요. 숙제 안 해온 그 상황에서요, 모든 학생들은 100%, 이거는 100%입니다. 딜을 합니다. 맞죠?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전화해주면, 내가 오늘 선생님한테 전화 딱 해주면 내 엄마 막 존경한다. 그렇게 막 그 온갖 막 공수들을 다 날리죠. 근데 토요일날 분명히 와서 선생님한테 검사 받는다. 이거 안 하면 내 엄마 아들 아니다. 아니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아시겠어요? 금요일날 밤 되면 이상하게 배가 아파요. 그죠? 막 봉사활동이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그날 미루면 영원히 힘드니까 그날 다 마무리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빠른 선행보다는 꾸준한 선행이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제 큰 애가 사실 이제 그 예비 중1 때부터 수상을 스타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상 지금 이제 수투 기본을 마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수원 수투 요거를 빠른 선행, 막 빨리 어머님들이 조급하신 분이 있어요. 빠르게 선행을 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제대로 된 선행, 꾸준한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급 테스트를 믿으세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의 조언을 믿으세요. 그리고 뭐 수상, 수화, 미적까지 보면 뭐합니까? 고1 때 가서 내신 4등급 나오고, 그죠?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이 선행을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승급 테스트는 한 과목이 끝날 때마다 25문항의 테스트를 봐요. 그럼 거기에서 60% 이상 한 15개 이상 정도 맞으면 디테일한 거 빼고는 애가 거의 이해를 했다고 봐요. 그럼 다음 과정으로 가시면 돼요. 그죠? 근데 25문제 중에 5개 나왔어요. 일단 선생님을 꾸짖으세요. 그죠? 근데 분명히 우리 아이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수원 기본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과목 그 과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 학생은. 근데 또 학생마다 달라요. 학생마다 다른 게 또 전략적으로 반복학습이 필요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죠? 뭐 어머님들 지난달 오늘 뭐 했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사실 어제도 뭐 했는지 모르죠. 그죠? 근데 그거는 기억해요. 8월 8일은 뭐 했어? 8월 8일은 뭐 했어? 뭐 했어? 물 피해서 집에 꼼짝하고 있어. 그죠? 홍수가 났잖아. 그죠?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기억해요. 이벤트가 있으면 기억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가장 기본 개원 1회부터 기본 룰은 애들이 매일매일 테스트를 전 과정에 이전에 배운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봐요. 그리고 그 테스트는 스스로 고칠 때까지 선생님이 끝까지 기다려요. 때에 따라서는 발급이다. 힌트도 주면서. 그래서 그런 추억을 만들어야 그 문제의 기억이 꽤 많아요. 오래 가거나.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9시 45분 되면 집에 와야 되는데 엄마 전화 받고 지금 이제 문자 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추억을 쌓아가고 있구나. 알겠죠? 그래서 얘는 오늘 요 문제를 쌓아서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전략적으로 반복학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패스가 안 되면 기본 이 쓸데없는 자존심을 선행에서 지킬 필요는 없어요. 진정한 자존심은 고등학교 내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내신이랑 수능에서 나오는 거고 대입에서 나오는 거지 선행할 때 난 미쳐졌어. 그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남학생들의 허세가 엄청 심한 거 아시죠? 남학생 보면 얘기를 해요. 길거리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 수상 나갈 수 있는데 지금 1-1을 해.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허세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선행을 할 때는 내가 아무리 뭐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당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선행이고 결과가 안 나오고 대입에 반영이 안 돼요. 선행 미적까지 갔다고 뭐 스쿨대에서 알아줘요?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내신 진정한 자존심은 고등학교 때 딱 나오는 거니까 선행해서 철저하게 가시는 게 좋다. 지금의 상처는 나중에 어마어마한 열매가 돼서 돌아오는 거니까 어머니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그죠? 숙제 제가 시켜보니까 힘들더라. 그래서 선생님의 힘을 좀 빌리세요. 그래서 남겨서 시키면 지도 남기 싫어서 해봐요. 인간입니다. 근데 에이펙스에서 못 견디는 유일한 인간상이 극심한 사기입니다. 그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좀 애가 정신적인 치유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없애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과목별 선행기간은 지금부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수상기본 1.5개월 이 정도예요.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수상기본, 수화기본, 수상화, 심화. 그 다음에 수원, 수투, 기본 이렇게 기본으로 갈 때도 있고 기본, 심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 근데 평균 기간은 이런 거다. 미적분은 3개월 정도 걸린다. 근데 미적분은 현행으로는 기본 정석 정도만 보면 돼. 실력 정석으로 에너지 낭비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과목별 선행 순서는 자 선택 과목별이에요.
문과생을 말하는 거죠. 나는 확통을 선택했다. 대부분 문과생일 거예요. 문과생은 수상, 수학, 수원, 수투 이것만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확통은 이제 내신용이 일단 우선이야. 내신은 2학년 1학기, 2학기 때 벌어져요. 그러니까 1학년 겨울 때 정도 특강 아니면 여름 특강, 그 이전에 여름 특강 이런 특강을 활용해서 그 내신이 임박했을 때 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수학 선생님에는 언제든 들을 수 있다. 이거는 특강을 이용해라. 정규반에서는 이게 라이트하기 때문에 잘 하진 않는다. 정규반에서 확통을 잘 나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특강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기하 선택, 미적분 선택, 기하 선택 이거는 자연계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기하도 수학 선생님에는 다 나갈 수 있어요. 수학만 선생님이 됐으면. 그렇기 때문에 수상, 수학, 수원, 수투, 미적 이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미적이 필수 내신 과목이기 때문에 자연계는 미적까지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기하 또한 특강을 활용해라. 근데 기하는요 내신이 중등보다 더 약한 절대입니다. 중등부는 A, B, C, D, E까지 있죠. 기하는 A, B, C까지. 그래서 32% 안에만 들면 즉 뭐 90, 80점만 넘으면 무조건 다 A를 줘요. A가 80% 받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적정 점수만 넘으면 A를 주기 때문에 기하는 내신 때문에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내 기하를 개념을 한 번도 안 본 아이는 그거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2차 곡선은 잘 되는데 벡터로 나오는 순간 그거보다 그 화살표가 그렇게 힘든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만 어느 순간에 특강으로 들어만 놓으면 기하는 절대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문제는 이제 이거죠. 미적분이죠. 미적분은 그냥 수원, 수투의 토탈 내용이 미적분이라는 통합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적분은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적분은 분명히 수원, 수투, 선수학습이 있어야만 미적분이 가능해요. 수원, 수투를 안 배우고 미적분을 다이렉트로 배울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선행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가는 그립반 프로그램은 그립반은요 목표하는 반은 이건 중3만 해당돼요. 중3이요. 그러면 중1이고 예비 중1 학생들은 중3 때 그립반으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그립반의 목표는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1등급 수학은 안정적인 1등급이 되는 게 목표고 그 역대적으로 저희가 배출해낸 아이들이 이 소속 아이들이에요. 서울대, 의대, 연대, 고대, 의대를 보내고 스카이를 보내는 대부분의 출신 아이들의 기초 반이 중3 때 요 그립반의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돼요. 화목역이고요. 그 다음에 중3이고요. 미적분 기본을 일단 먼저 나가요. 그러니까 수투까지 마치면 돼요. 수투까지 마친, 수투 기본까지 마치고 이 테스트만 통과하면 돼요. 수, 상, 하, 수원, 수투. 4과목을 가요. 과목당 15문항이에요. 60분을 봅니다. 그래서 60문항에 160분. 과목당 40분이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통과하면 일단 수투까지는 돼 있기 때문에 미적분 기본으로 일단 선행을 나가요. 요게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그거 끝나면 이제 수원심화 자체 교재를 나가요. 수원심화, 수투심화, 수원심화, 수투심화. 그 다음에 2반은 내신 때 부르면 아이들이 자존심을 삽니다. 장난치십니까, 선생님? 이래. 그래서 이 아이들은 내신 때 휴강을 해줍니다. 알겠죠? 그리고 100점 안 맞은 아이들은 엄청난 갈굼을 당하면 쫓아보내요. 너 가!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학생들은 끊임없이 수상화 반복은 계속 이루어져요. 1년 내내 1년 상시 수상화 심화가 내신 딱 빼고는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그래서 수상은 끊임없이 반복을 해도 이렇게 가도요 고등학교 1학년 돼서 내신 딱 보면 또 한 문제씩 틀려와요.
그만큼 수상하는 자유롭다는 문제 만들 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 수츠시마 그리고 나면 수원 수츠시마인데 여기에 자체 교재는 수능의 킬러 유사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그냥 고3 이 보는 모의고사를 봐도 어느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택 과목 제하고 공통 과목 22문항까지 보면 보통 한두 개 틀리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까지 거의 완성이 되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기말고사 끝나면 미적 다지기, 이때 배운 미적 있죠. 그래서 미적을 다지기 정도로 합니다. 미적을 아주 예전에 30번 있는 그 문항은 아이들이 지금 보면 스트레스니까, 그리고 도움도 안 되니까. 그래서 미적 다지기의 수원 수츠시마, 수원 수츠시마를 두 바퀴 돌리죠. 그 다음에 미적도 기본 보고 다지기 한번 돌리죠. 수상화를 한 3번 정도 돌릴게요. 시즌 1, 시즌 2, 파이널. 이 정도로 해가는 과정이고 예비 고1에서 최상위권으로 배정이 되는 아이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립반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김홍희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최상위권을 내신 반에서 나랑 같이 주얼로 들어가시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수상화 심화를 쭉 하실 거고요. 선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해서 쭉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 반에 담임은 저예요. 이 반에 담임은 저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랑 계속 추억을 쌓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근데 뭐 이 반은 숙제 안 해오진 않아요. 숙제 안 해오면 이 반에 들어오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제는 그런데 테스트를 제가 얄밉게 내거든요. 테스트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써요. 테스트가. 그래서 정말 수업 끝나고 한 1시간 정도는 끙끙대면서 엄청난 추억을 쌓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에이펙스 프로그램 어머니도 전단지 봤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에이펙스 프로그램은 한 선생님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교를 쓰지 않고 한 선생님이 다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누구보다도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제일 잘 알아요. 뭔가 이상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데이 올킬이라는 그날 밀린 거는 그날. 절대 딜에 응하지 마세요. 그런 순간 지는 거야. 알겠죠? 딜에 어머니 그때 막 마음이 안쓰럽죠. 그때 독해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막 지금 막 어리고 그래도 그때 독해지셔야 돼요. 그때 넘어가면 익숙하면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두 번 그 딜 하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하루에 다 마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담임 선생님 지도하에서 다 마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이펙스 테스트는 그 이전에 누적으로 보는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배웠던 거에 대한 누적일 거예요. 선행 기간일 때는. 내신일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거에 대한 스스로 고치는 힘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이 됐을 때는 맨 처음에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학교에서도 내신이 좀 특이하다 이러면 맨 처음에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랬죠. 그죠? 잃어버린 거를 저희는 교재에서 한 교재가 맞춰지죠. 그러면 교틀문을 줘요. 교재에서 내가 틀린 문제. 그리고 그동안 선행 기간에 그 교재 마치는 동안에 내 틀문이라고 있는데 내 틀문은 테스트에서 내가 틀린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필수적으로 나가고요. 이쪽에는 완벽한 오답 정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틀렸던 거 또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마다 우틀문, 밑틀문, 또 틀문 이런 대부분 어감에서 알겠죠. 우틀문은 우리들이 틀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질문 나왔던 문제를 주고, 그 다음에 니틀문은 나는 안 틀렸는데 네가 틀려. 나는 지금 틀렸는데. 그 다음에 또 틀문은 내 틀문이랄까 틀문에서 내가 다시 풀어봤는데 애들이 요청하는 아이에 의해서 또 틀려. 또 틀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선생님들이 내신이 딱 끝나면 중등부 선생님, 고등부 선생님, 초등부 선생님 할 거 없이 다 내신, 내신 기출 딱 되고 나면요. 그 기출에 대한 분석이 다 들어가요. 초등 선생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최신의 내신 경향과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맡기셔도 고등 내신과 수능에 대한 인간으로 철저히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걸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학 테스트는 그냥 배운 데까지요. 자기 선행 나간 데까지. 자기가 지금 3학기 1학기까지 나갔다. 그러면 중3 전범위를 25명. 그래서 이제 통과되면 수상 기본반부터 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상 갔다. 그러니까 배운 데까지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립반을 가려면 요걸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몇 시간인가요? 2시간 40분. 그죠? 40분씩 과목들로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는 수상부터는 15문항씩 있고요. 이때는 한 과목만 보기 때문에 문항수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중등부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표에 보시면 이황전 선생님이라고 보시죠. 이황전 선생님은 지금 메가스터디 재종반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수업이 11월 15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 종강하고 나면 12월 말부터는 저희 학원으로 오실 거예요. 15일 종강하고 나면 거기에 워크숍 간다 그러는데 저희 학원에 출근하라 했어요. 네, 그래서 출근하고 지금도 클리닉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선생님이고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고요. 그리고 시간표에 보면 중등부에 김도란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재원생이거나 이제 전에 들으신 분은 계시지만 김도란 선생님은 저희 학원에 기존에 있으셨던 분이에요. 네, 기존에 계시다가 지금 그 이제 출산을 하고 건강한 아이를 지금 이제 100일이 지나고 그래서 이제 이번 겨울 학기부터는 이제 이렇게 와서 근무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황전 선생님은 블로그에 설명의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어머님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때요? 지금 한 2시간 딱 지났는데 어머님들 힘드시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더 남았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 다니시고 있는 아이들은 아직도 2시간 15분 플러스 큰 알파가 남아있다. 그래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